안녕하세요. 아마존의 B2B 마켓플레이스인 아마존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최대우입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B2B 구매라는 주제로 약 15분 동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B2B 구매 또한 변화시켰습니다. 좁게는 구매하는 카테고리부터 넓게는 구매 방식, 구매의 우선순위까지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B2B 구매의 카테고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유럽과 미국 정부가 자가격리를 선포했고 그로 인해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예정에 없던 재택근무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직장인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도 포함되며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은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이 되었고 이 시대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자연스럽게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과 연관이 있는 용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는 아마존 내 판매 데이터를 봐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몇몇 기업은 직원들이 재택근무에 필요한 기기를 구매하는데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재택근무 기간 동안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 위 구글 트렌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 홈오피스나 사무용 의자와 같은 트렌드 검색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됐던 3월 중순을 기점으로 급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 비즈니스 또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발빠르게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관련 제품을 따로 모아서 B2B 고객들에게 노출되는 코비드19 전용 페이지, 온라인 교육을 위한 페이지, 그리고 방역 관련 제품을 위한 페이지를 만들어서 기업 고객들이 필요한 상품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고 실제로 한국 셀러들 중에서도 이 페이지에 노출이 되어 판매량이 생성했던 셀러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품들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존에서도 셀러의 제품 퀄리티를 엄격하게 검증해서 퀄리티가 검증된 제품만 이 페이지에 노출시켰고 기업 고객들이 퀄리티에 대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시적이지만 이례적으로 코비드19 전용 페이지에 노출된 제품에 한해서는 판매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단기적 이익보다는 코로나라는 병의 확산을 막는 데 아마존 역시 힘을 보탰고 결과적으로 셀러와 고객 모두 윈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관련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죠. 재택근무 관련 상품은 기본적으로 전자제품과 비전자제품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전자제품은 네트워크 장비 관련, 즉 라우터, 허브, 케이블 어댑터 등이 있고 입력장치 관련, 즉 웹캠, 키보드, 마우스, 컴퓨터 헤드셋, 마이크 등이 있고 모니터와 같은 PC 제품이 있습니다. 비전자제품으로는 업무용 책상이나 의자와 같은 사무용 가구가 있겠네요.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도시보다는 도심에서 떨어진 교외나 외곽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중 일부에서는 통신망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로 인해 야외 휴대전화 신호 증폭기와 실내 와이파이 증폭기의 수요가 급상승했습니다. 또 재택근무로 인해 휴대전화 사용 빈도가 높아지다 보니 아무래도 휴대전화와 관련된 제품들, 즉 보호필름과 케이스 같은 액세서리 제품이 덩달아 판매량이 상승했고 화상회의 등을 자주 하기 때문에 모니터 및 휴대폰 거치대, 웹캠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는 책상에 앉아서 무엇을 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택근무를 하기 전에는 좋은 퀄리티에 대한 책상에 대한 니즈가 그다지 크지 않았죠. 코로나로 인해 반강제적인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또 이 기간이 길어지며 최대 1년 이상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회사도 늘어나다 보니 다시 좋은 책상이 필요해졌고 소비자들은 인체공학적이고 견고하고 디자인이 좋고 작고 가벼워 공간을 적게 차지할 뿐 아니라 설치나 이동이 용이한 책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앉아있기 때문에 경추나 요추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서서 일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스탠딩 데스크나 리프팅 테이블 등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에 있어 의자는 책상보다 더 중요한 아이템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간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데 집에 있는 의자는 그리 좋은 의자가 아닌 경우가 많죠. 앞서 말씀드렸듯 여러 회사들이 재택근무에 필요한 제품을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의자나 책상을 구매하고 회사에 청구하는 등 예전에는 없던 구매 형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용 의자는 코로나 전 대비 평균 500% 이상의 매출 상승을 보여주고 있을 만큼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매출 상승폭이 큰 제품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서도 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보니 코로나19 관련 용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용품으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마스크가 있습니다. 마스크는 전염병 기간 동안 가장 흔하고 수요가 많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 상품입니다. 미국에서 인정하는 마스크는 N95 마스크, 의료 외과 마스크 및 일회용 의료 마스크입니다. N95는 나이오시 인증에 따라 의료용 보호 마스크 기능을 갖춘 의료용 보호 N95 및 비의료용 보호 N95 마스크로 구분됩니다. 이런 마스크의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주로 쓰는 KF94 마스크를 비롯 비말 차단 마스크, 덴탈 마스크, 심지어 일반 면 마스크까지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는 건강과 직결된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존에서도 그만큼 높은 품질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품질이 낮은 마스크의 판매로 인해 컴플레인이 늘자 아마존 내 판매 조건을 강화하였고 이제는 사전 승인을 거쳐야만 판매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보호 장갑은 주로 손이 균에 의해 더러워지거나 감염되는 것을 막고 피부나 손에 존재하는 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죠. 보호 장갑은 재료에 따라 니트릴 장갑, PVC 장갑, 라텍스 장갑 및 PE 장갑으로 나뉩니다. 또한 품질 수준과 용도에 따라 의료 등급과 비의료 등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 간의 바이러스 교차 감염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병원과 클리닉에서 주로 구매합니다. 의료용 보호 장갑은 가정, 식당 및 기타 장소에서도 널리 사용됩니다. 장갑류 제품들 또한 소모품이기 때문에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 제품입니다. 다만 보호 장갑은 미국 FDA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는 의료용 고글이나 보호 마스크의 경우 의료기관과 방역 관련 기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크릴 가림막의 경우 은행, 공항, 교육기관 등 업무상 대면 접촉이 필수적인 직군에서 많이들 구매하고 있고 한 번 구매할 때 대량으로 최소 수십 개에서 최대 수백 개의 제품을 구매합니다. 아크릴 가림막의 경우 특별한 특허나 기술이 필요한 제품이 아니기에 코로나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한국 셀러들도 발빠르게 아크릴 업체에게 해당 상품 제조를 의뢰하고 아마존에서 판매하며 매주 수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셀러들은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인지를 예상하거나 또는 시장에서 보내는 신호를 빠르게 캐치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회용 커버나 얼굴 보호 마스크의 경우 미국 FDA 승인이나 ASTM 인증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품을 판매할 때 필요한 요구 조건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의료 마스크의 경우 FDA 등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스크의 경우 비의료용 개인 방호용품으로 분류가 되어 FDA 인증은 필요가 없지만 N95 마스크의 경우 미국 나이오시 인증이 필수입니다. 이외 제품, 즉 한국에서 사용하는 KF94, 비말 마스크, 일반 면 마스크 등은 제품 인증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품질에 대한 검증은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영문 패키지가 있어야 하며 이 패키지에 제조사의 주소와 연락처가 명확히 명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카트리나 코티티에서 발급해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SO 인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 마스크의 품질과 생명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품질 검증을 위해 행해지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독용품이란 다들 아시겠지만 굳이 정의를 다시 한번 하자면 화학물질 성분을 사용해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기타 미생물을 박멸하고 바이러스의 전염을 차단하는 제품으로 주로 손세정제, 일회용 세니타이저, 소독제 등의 제품을 말합니다. 이런 제품은 앞서 보신 쿤달의 수주 사례에서도 나와 있듯 수요가 굉장히 많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반복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미국 FDA에서 규제하는 제품이라 FDA 승인은 받아야 하나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에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판매를 위해서는 FDA 등록번호, 미국 내 상표권, 제조사 정보가 기재된 영문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코로나로 인해 바뀐 우리의 생활이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예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조금 우울해지기도 하네요. 하지만 결국 코로나 시대는 언젠가는 끝나기 마련이고 끝나면 다시 어느 정도는 예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모든 바이오 기업이 투자와 역량을 집중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쩌면 코로나 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끝나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셀러들도 그때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둬야 순조롭게 비즈니스를 이어나갈 수 있겠죠.
코로나 시대 전에 아마존 비즈니스에서 어떤 제품이 주류를 이루었는지,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다시 어떤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인지, 또 나아가 아마존 비즈니스에서 어떤 제품을 찾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컨퍼런스 때 발표한 것이 있으니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셔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